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4.5 YTN 뉴스 FM 강지훈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한 사회의 위대함은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오늘 우리나라를 방문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입니다. 가난한 자들의 친구이자 위로자인 프란치스코 교황은 취임 전부터 지금까지 가난한 이들에 대한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왔습니다. 우리나라 정치권 역시 교황의 방안에 환영을 표하면서 우리 사회의 균열과 갈등이 지롭게 풀려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는데요.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문이 혼란스러운 대한민국 대치정국에도 영향을 주길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을 방문하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길 기대하십니까?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한국을 방문하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길 기대하십니까?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첨을 통해서 정통 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8월 14일 목요일 94.5 YTN 뉴스 FM 강지훈의 뉴스 정면 승부 들어갑니다. 조금 아파도 괜찮아요. 선거를 아파야 꿈을 이루지. 아프지 않은 성공은 없습니다. 아픔을 겁내지 마세요. 아픈 만큼 이룰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아프라는 겁니까? 네. 아프지 마세요. 당신답게 오늘을 사세요. 오늘의 보험이 함께합니다. 당신밖에 모르는 한화생명.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친절한 숙현 씨, 시사칼럼니스트 이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많은 이들이 기다리던 프란치스코 교황이 오늘 오전에 한국에 도착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16분경에 프란치스코 교황을 태운 항공기가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교황은 주한 교황대사인 파딜랴 대주교 그리고 최종현 외교부 의전장의 기내 영접을 받으면서 역사적인 한국 방문을 시작했습니다. 역대 교황으로는 세 번째 방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교황을 맞이했고요. 21발의 예포가 발사되면서 세계 카톨릭교회 최고 지도자에 대한 예우를 표했습니다. 불필요한 의전을 원치 않는 교황의 뜻에 따라서 환영 행사는 매우 간소하게 치러졌다고 합니다. 교황은 곧 소형 차량이죠. 우리나라 차인 소울을 타고 숙소인 서울 궁정동 주한 교황청 대사관으로 이동했습니다. 개인 미사 시간을 마친 뒤에요. 청와대에서 열리는 공식 만찬 등 환영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네, 프란치스코 교황이 공항에 영접 나온 세월호 유족들을 만나서 꼭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 이렇게 말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날 공항 환영 행사에는요.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의장인 강호일 주교 그리고 서울대교 구장인 염수정 추기경 등 50여 명이 참석을 했는데요. 이 가운데 세월호 유가족 4명도 함께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유족들과 인사를 하면서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다. 가슴이 아프다.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위로를 했습니다. 네. 영접을 나온 사람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던 교황은 눈물을 흘리고 있던 유가족 앞에서 걸음을 멈춰섰고요. 왼손을 가슴에 댄 채 유가족들과 눈을 맞추면서 위로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네. 대한민국 국회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으로 꽉 막힌 세월호 국회의 해법을 아직도 찾지 못했죠. 네, 그렇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특별검사 추천권 그리고 국조특위의 증인 문제 등을 두고 계속 공전 중입니다. 7월 임시국회는요. 다음 주 19일로 끝이 나는데요. 아직까지 출구 전력을 찾지 못한 채 국회가 사실상 중단된 그런 상황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집권 여당이 나서서 책임 있게 해결해 달라는 것이 국민의 여론이다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고요. 여당은 기존 입장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제가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물꼬를 틀 수 있도록 몸부림쳐야지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지를 남긴 상태인데요. 다음 주 18일, 19일 양일간에 걸쳐서 본회의 개최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네. 이른바 입법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재윤 의원 그리고 신하경 의원이 오늘 검찰에 출두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에서 입법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새정치연합의 김재윤 의원 그리고 신하경 의원이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을 했습니다. 김 의원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혐의 사실조차 모른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다르고 돈을 받은 적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30분 뒤에 나온 신하경 의원은요. 입법 대가로 김 이사장으로부터 상품권 300만 원 등 1,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 의원은 본의 아니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 이렇게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리고 윤모 일병 사건과 관련해서 육군본부 법무실장이 이렇게 주장했네요. 완벽히 공소를 제기했다. 네. 파장이 커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 수사의 국내 최고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김응석 법무실장이요. 이번 사건에 대해서 완벽하게 수사를 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성추행 혐의 등 중요한 증언과 증거들이 이미 공소장 내용에 빠졌다. 이런 내용들은 이미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사건의 핵심 증인인 김모 일병의 진술도 수사 기록에 빠져있는 등 허점이 드러난 상황에서 군 검찰의 수사가 매도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섰기 때문이죠. 전문가들은 수사의 ABC도 못 지켰다고 비난하면서 최고 엘리트라는 간부가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군의 수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핵심 목격자로 알려져 있죠. 김모 일병. 네. 김모 일병이 지난 4월에 인권위원회 측에 밝힌 내용은 무엇입니까? 네, 지금 조기 전역한 이 김모 일병의 핵심 목격자인데요. 윤일병 사망 사건 당시 의무대 입실에 있다가 구타 현장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지난 4월 중순 인권위 조사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인 중 하나가 장기 파열이라고 하는데 가해자들은 이것이 심폐소생술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주장으로 가해자들이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지근지근 밟는 등 심하게 폭행에 발상한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전역한 김일병 쪽의 거부로 재조사가 어렵다. 이렇게 밝혔었고요. 이런 김일병의 진술 내용도 당초 군 수사 기록에는 없었습니다. 네, 속보 한 가지 소개해 주시죠. 이르면 오늘 중에 남북 고위급 접촉에 대한 북한 쪽 입장이 나올 것 같다고요? 네, 오늘 북한이요. 오늘 오후 4시에 마감하는 판문점 연락관 근무를 연장하자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중으로 우리 측이 제안했던 2차 남북 고위급 접촉에 응할 것인지 한 답변을 곧 북한 측이 제시할 것이 아닌가 이런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오는 19일 2차 고위급 접촉을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개최하고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의 공동 관심사에 대해서 논의하자 이렇게 제안한 바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사컬럼니스트 이숙현 씨였습니다. 지금 시각은 6시 17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상황 어떤지 알아보죠. 박화영 캐스터입니다. 네, 현재 광화문 광장 북측 일부 차로가 시복식 재단 설치 등을 위해 통제가 되고 있고요. 시복식 전날인 내일 15일 정오부터는 광화문 광장을 감싼 차로들이 추가로 이용이 제한됩니다. 휴일을 앞둔 날이라 도로 위로 교통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양재대로 양재나들목 쪽으로는 1원 터널 사거리 부근 4차로에 고장차까지 서 있어 뒤쪽으로 움직임이 거의 둔하고요. 고속도로 위로도 교통량 상당히 많은 가운데 빗길이 곳곳으로 있습니다.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쪽으로는 장수 부근 1차로의 고장차 때문에 어렵고요. 이전으로 시흥이나 장수, 하기에서 수리터널, 판교에서 청계터널까지, 이후로는 남양주에서 삼길, 광암터널에서 서하남, 성남에서 판교 분기점까지 밀리지 않는 곳을 찾기가 더 쉬울 정도입니다. 강재원의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네, 모 사립대학교 교수 한 사람이 비행기 안에서 여성을 성추행을 했다는 혐의로 미국 FBI에 체포가 됐다고 합니다. 국제적인 나라 망신이 알 수 없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또 이 교수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진행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미국 뉴욕주 변호사를 겸하고 있는 정태원 변호사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태원 변호사입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까지 알려진 바를 좀 요약해 주시겠습니까? 예, 미국의 인터넷 신문이 더 스모킹 건이라는 데 이제 올라온 그 기사인데요. 네. 우리나라 모 사립대학의 교수가 일본의 나리타 공항에서 미국의 그 뉴저지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네. 그 옆자리에 앉은 여성의 잠을 자고 있던 여성의 가슴을 만지고 해서 이 여성이 깨어나서 그 승무원에게 이런 사실을 신고를 했고, 네. 그래서 이 사실이 그 FBI에 알려져서 미국에 그 도착을 하자마자 바로 체포돼서 조사를 받았는데, 네. 본인은 뭐 적어도 가슴을 만진 거는 인정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그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미국 내 반응은 어떻답니까? 미국이 이게 스모킹 건이라는 그 사이트 자체가 이제 우리로 치면 사법기관, 검찰이나 경찰, 법원, 정부 이런 데에서 이제 그 자료를 받아서 게재하는 그런 그 사이트인데요. 예. 뭐 굉장히 흥미롭게 보고 있는 것 같고 우리가 걱정한 것처럼 너무 이거 좀 지나친 거 아니냐. 네. 뭐 그런 비난의 정도는 좀 오히려 생각보다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도 망신은 망신이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네. 그런데 뭐 비난 여론 같은 거 이런 게 뭐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대학 교수가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이 굉장히 이색적이다. 네. 뭐 그런 그 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색적이다? 예. 어떻게 대학 교수가, 네. 더더군다나 이제 이 교수가 미국의 명문 코넬 대학의 그 방문 그 교수거든요. 비징 스칼라라 그래서. 예. 그래서 그 코넬 대학에서 강의도 하는 사람인데 이런 명문 대학 교수가 어떻게 이런 일을 했느냐. 예. 그래서 굉장히 좀 특이하다. 네. 뭐 그렇게 지금 이 댓글들이 많이 달려 있습니다. 혹시 코넬 대학교 측의 반응 같은 거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코넬 대학 측에서는 이 사람이 코넬 대학에 고용된 사람이 아니고 예. 이 진상이 파악되는 대로 예. 이 사람에 대한 모든 특권을 다 중지를 할 것이고 네. 앞으로 이 관계도 다시 검토를 할 것이다. 네. 이렇게 지금 그 학교 대변인이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럼 뭐 코넬 대학 측에서는 아주 강경한 대응을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예. 또 스모킹 건이라는 게 미국의 뭐 인터넷 사이트를 보는 사람이 많지 않을 수는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 교수의 사진까지 다 나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어느 대학이고 이름이 뭐고 네. 그거에 전부 다 나와 있어서 이 해당 대학도 참 망신살이 뻗쳤습니다. 네. 우리나라 대학 측에서도 뭐 성명을 발표했더군요. 진상을 조사해가지고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근데 지금 여기 스모킹 건에 보니까 FBI 직원이 예. 작성한 서류가 일부 올라와 있는데요. 예. 지금 FBI 우리를 좀 수사관이죠. 연방 수사관이 작성한 기록에 의하면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인데 옆에 잠자고 있었는데 예. 잠을 깨고 보니까 예. 지금 이 교수입니다. 이 교수가 이 여자의 가슴 위에 예. 손을 얹어 갖고 있고 가슴을 만지고 있고 네. 그리고 손을 옷 속으로 집어내려고 했다. 네. 그리고 모국을 만지고 네. 그랬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더니 바로 저 비행기 저 끄트머리에 있는 화장실로 도망을 갔다. 네. 그래서 승객이 바로 이제 승무원에게 신고를 했다. 그리고 서면으로 작성한 그런 신고서도 제출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관할이 어떻게 됩니까, 관할? 관할이 이게 이제 미국 비행기... 유나이티드 플라이트인데요. 예. 결국 이거는 이제 미국 연방법 챕터 465, 예. 그러니까 465-공안에 의하면 미국 쪽의 항공기 내에서 이런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네. 미국 연방법원이 관할을 가지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되면 예. 미국에서는 이러한 정도의 성추행, 예. 이거 처벌을 어떻게 하나요? 이게 미국 연방법상으로는 이게 중죄에 해당이 되는데요. 예. 최고 2년 징역 예. 또는 25만 불 벌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 이하란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왜 그런가 하면 그냥 더듬은 정도에 그래서 그쳤거든요. 예. 그렇군요. 미국의 성범죄는 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정도 이렇게 좀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번 우리 윤창중 사건 때 봤다시피 예. 이제 주마다 좀 다른데요. 예. 이 대부분 이렇게
그 1급, 2급, 3급, 4급, 5급 또는 경범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예. 1급 같은 경우는 30년 징역, 예. 2급이면 20년 징역, 3급이면 10년 징역, 예. 4급이면 5년 이하로 되어 있고요. 예. 이 경범 미스디미너라 그러죠. 이런 경우는 6개월 이하 징역과 이제 1,000불 이하의 벌금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지난번에 그 임창중 대변인에게 대해서 경찰에 신고된 것이 그 미스디미너였습니다. 예. 미스디미너 섹슈얼 어뷰즈였는데 경미한 그 혐의에만 인정이 되면 네. 요것만 되면 최고 180일 그 징역 또는 1,000불 이하면 끝이 날 수가 있는데 6개월 이하죠, 그러니까. 예. 그런데 뭐 그 뒤에 또 다른 그 피해 사실을 신고를 했으면 그건 또 얘기가 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럼 한 단계 더 높아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한 단계가 될지 두 단계가 될지는 알 수가 없죠. 그렇군요. 이 교수의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4단계나 3단계 정도 되는 겁니까? 글쎄요, 그 일반적인 그 기준에 따르면 뭐 4단계에서 미스디미너까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정도겠군요. 예, 아주 심한 것은 아닌 걸로. 그러나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여성은 피해 여성은 망신이죠. 미국인입니까? 예? 피해 여성은 미국인입니까? 예, 미국 여성으로 좀 알려진 피해자의 구체적인 인적 사항은 안 나와 있습니다. 아마 피해자 그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 그렇게 된 걸로 보이는데. 네. 이 본인 사진은 잘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이분이 또 한국의 유명 그 전자기업과 네. 같이 일을 했다. 네. 그런 내용도 나와 있고요. 정확히 한국의 어느 대학인지, 네. 이름이 뭔지, 나이는 이제 47살로 돼 있고요. 네. 근데 전공이 뭐고, 코넬 대학에서 뭘 가르치고 있고, 그것까지 전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한동대학교에서 이미 발표했어요. 예, 맞습니다. 한동대학 네. 교수 맞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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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당국에서도 참 이 망신살이 뻗쳐가지고 고통스러워하겠죠. 이건 뭐 세계적인 망신이죠. 이 인터넷 사이트가 주로 이제 흥미진진한 특이한 그런 기사들을 많이 싣는 걸로 보이는데 네. 그 대신 이제 팩트에 근거해서 싣습니다. 이 경우에도 보면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FBI 직원이 만든 그런 기록을 볼 수가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안녕히 계세요. 지금까지 정태원 변호사였습니다. 자기 관리요? 잘 먹고 잘 쉬기. 한 가지 더. 잘 마시기. 바로 터트려 바로 마시는 앰플음료. 내가 고르는 닥터. 그때 닥터&닥터. 뜨거운 여름을 맞이하는 쉐보레의 쿨한 자세. 쉐보레 썸머 페스티벌. 8월 출고하는 구매 고객에게 최대 100만 원 특별 할인. 트랙스 올란도 캡티바 구매 시 캠핑용 차량 그늘막 증정. 스파크 올란도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전시장 방문 및 홈페이지 참조. 8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네, 오늘 한국을 방문한 프란시스코 교황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를 기대하십니까?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청취자 여러분께 함께하고자 하는 질문인데요. 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K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ES 게시판을 활용하셔도 됩니다. 강준의 뉴스 정면 승부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상담 전문가인 이호선 박사입니다. 우리가 거울 앞에 서서 고개를 들어 보면 거기 자기가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니까 아주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공통적인 이야기들 또 그 결과들이 이렇게 추출이 되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본 현대인들이 거의 없어요. 이 자기 자신 속에서 생존을 발견할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방식이 뭐냐? 거울 앞에 서는 겁니다. 내 속에서 답을 찾는 것, 그리고 나를 위로하는 것. 이런 자기훈련 감대가 잘 해낼 수 있다는 신념을 갖게 된다면 그 순간 더불어 사는 세상 21세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우리 주위엔 에너지 고수들이 참 많습니다. 집안 조명을 LED로 바꾸는 빛나는 고수. 여름철 실내 적정 온도 26도를 지키는 건강의 고수. 냉방할 땐 문을 꼭 닫는 센스 있는 고수. 오후 2시에서 5시 피크 시간 동안 전기 사용을 자제하는 지키는 고수. 가정에서 사무실, 상점, 사업장까지 에너지 고수가 많은 대한민국이
진짜 에너지 강국입니다. 당신은 어떤 고수인가요? 이 캠페인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 에너지관리공단이 함께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오늘 한국을 방문한 프란시스코 교황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를 기대하십니까?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질문인데요. 2278번님께서는 이렇게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교황님께 바라는 것은 모든 종교인과 우리 국민 모두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라고 적어주셨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이나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ES 게시판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조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들어갑니다. 젠틀 스파클링을 만나본 적 있는가? 밀어붙이지 않고 부드럽게, 긴장하지 않고 여유롭게, 밋밋하지 않고 상쾌하게. 이것이 바로 부드러운 거품, 깔끔한 상쾌함. 영국의 젠틀 스파클링 브랜드 슈엡스. 일핑계로 가족한테 늘 미안합니다. 어떡하죠? 나보다 가족이 먼저인 A4 타입이군요. 가족 간의 건강한 추억을 위해 나트랑 5일치를 처방해드릴게요. 떠나세요. 당신의 타입에 맞는 베트남으로. 대한항공 베트남 4개 도시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늘 적당히 써야지 생각하지만 카드 명세서를 받으면 생각보다 많은 금액에 놀란다. 당신의 이야기를 듣다. 계획한 지출 금액을 넘으면 알려주도록 바꾸다. 추가 지출하면 문자로? 와이시모 좋다. 듣다. 바꾸다. 롯데카드. 자세한 내용 홈페이지 참조. 제가 좀 약간. 네네네네. 제가 우스갯소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비역 공군 준장이신 진호영 예비역 준장님 나와 계시고, 성주목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지금 이제 방송 시작하면서 이제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두 분이 입장이 다 바뀌신 것 같다라고 했었습니다. 28사는 윤모 일병 폭행 사건에서 관심병사들의 자살 사건이 있었고요. 또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지금 군 관련 사건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모병제를 이제 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들이 곳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진호영 예비역 공군 준장님께서는 찬성하시는 입장이시죠? 예. 모병제 해야 된다. 예. 그리고 성주목 변호사님께서는 군 법무관 시험에 합격하셔서 예. 군 검찰 그리고 판사도 하셨죠? 예, 맞습니다. 지금 변호사 하시는데 예. 모병제를 반대하시는 거죠? 네. 일단 성결 과제가 있다는 거죠. 네, 그렇군요. 예, 예. 하여튼 두 분 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자, 모병제에 관해서 우선 청취자 여러분들도 관심이 많으신데 먼저 찬성하시는 이유를 먼저 듣고 반대하시는 이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진호영 장군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우리 한국군은 전후 한 60여 년 동안 군의 운영 프레임이 똑같았습니다. 네. 그 국방의무라는 명목으로 많은 장병들을 징집해다가 한 곳에 모아놓고 군 복무를 강제하는 그런 틀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요즘 장병들은 자녀가 한두 명인 가정에서 성장해서 좀 사회성이 떨어지고 또 전화나 인터넷 이런 게임 없이는 잠시도 못 견디고 불안해하는 그런 세대입니다. 더구나 이제 대학 그 지옥 입시에서 막 이제 해방돼서 절제나 배려를 잘 모르고 자기 통제를 제대로 못 배운 그런 미성숙된 상태에서 폐쇄적인 군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군의 병행 환경은 그 어느 조직이나 있는 텃세, 또 선임병들의 계급 차이, 낯선 환경, 상명하복이 덕목인 그 군, 또 미숙련된 신병들 이런 것들 때문에 선임병에 의한 폭력은 굉장히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그 폭력 상황에 노출됐을 경우에 사회에 잘 적응 못한 소위 그 부적응 관심 병사들은 이런 폭력 속에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다가 결국 극단적 상황을 선택하게 됩니다. 자살을 하거나 또는 이 폭력을 되돌려주는 방법입니다. 저는 이런 사건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군의 프레임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 모병제를 통해서 네. 총부리체 군을 바꿔야만 이런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에 성주목 변호사님. 예, 저도 향후 우리 안보 현실이나 아니면은 국방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기반이 된다면 향후 모병제로 가야 된다는 거는 당연한 일이고요. 네. 근데 지금 논의가 되는 과정 중에서 군 인권과 모병제의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과연 모병제가 군 인권 개선의 어떤 종국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제 주장은 뭐냐면 먼저 군 인권 문제, 제도적인 어떤 틀을 마련해 놓고 그 다음에 모병제 도입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생각해 봐도 늦지 않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네. 그러면 모병제를 장기적인 과제로 한다고 할 때 반대하시는 입장은 아니시네요. 그렇죠. 예. 네. 문제는 지금 현재 이 군 인권 문제와 관련했을 때. 예, 맞습니다. 네, 바로 이 군 인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모병제냐. 그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자, 그러면 이제 군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이 필요하겠죠. 모병제 이외에도 또 그 전 단계로서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토론을 그 부분은 제외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군 인권 문제를 개선해 나갈 것인가는 제외하고 모병제를 지금부터 연구를 할 거냐 아니면 장기 과제로 할 거냐 이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토의하면 어떨까요? 그게 낫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모병제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앞으로 지금 현재 병력의 숫자를 어느 정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러니까 한 60만 되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60만 명 정도 됩니다. 60만 명 되는데 모병제로 하게 되면 60만 명을 다 그대로 유지는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는 어마어마한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규모로 어느 정도로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모병제를 주장한 사람들의 의견은 대략 한 30만 명이 적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0만 명 정도로? 그러면은 인건비는 어떠나요? 이제 앞에서 우리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모병제로 갈 때의 걸림돌이 첫 번째는 그 예산 문제이고 두 번째는 이제 과연 병력을 이렇게 줄일 수밖에 없으니 줄이면은 이게 우리 안보 충분성 군사력이 가능하겠느냐 이게 이제 문제인데 앞부분에 인건비 문제만 갖고 이야기를 하면은 현재 60만 명에서 30만 명으로 줄이면은 그 나머지 30만 명을 유지하고 있던 그런 군 부대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력도 줄고 부대도 줄고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운영 유지비가 이제 새로 모병제를 했을 경우에 충당할 수 있는 인건비 또 군사력을 현대화시키고 과학화시켜야 되니까 거기에 돈을 투입하면은 가능할 거다 하는 이런 의견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매년 지금 징병되는 장병들 숫자가 한 26만 명쯤 됩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26만 명 징집을 안 하고 모병제를 해서 희망자들에게 월급을 주는 거죠. 월급을 줘서 하는데 그 월급이 다 충당이 되리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성정호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지금 이 모병제 논의에 있어서 저희들이 간과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다들 얘기하시는 게 병력을 30만으로 지금 딱 픽스를 해서 말씀하시는데 근데 문제는 지금 64만이란 말이에요. 저희 군대 병사들이. 그런데 갑자기 30만 명으로 줄인다라는 게 모병제의 전제에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30만 명으로 줄일 때에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북한의 어떤 위협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아무런 판단도 없이 30만 명이 되면 예산적으로 가능하다라는 얘기만 계속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도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보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지금 병력을 이렇게 30만 정도로 줄일 형편이 아니다. 라는 주장이시죠. 그 예산 문제 어울려서 안보에 관한 얘기도 다시 꺼내셨습니다. 이 안보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장군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 분명히 아주 짚고 넘어가야 되고 안보가 보장이 돼야 모병제든 병력을 감축하든 가능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북한이 한 110만 정도, 100만 대원을 갖고 있고 그래서 30만으로 줄였을 경우에 과연 이런 한반도 전쟁 환경에서 우리가 우리 국토를 국민을 잘 지킬 수 있을 것이냐는 논란이 많은데 30만 명을 줄인다는 게 아무런 조건 없이 줄인 게 아니고 그런 안보 환경에 충분한 그 군사력을 제공될 때만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추진을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병력이 감축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논리는 이런 것들입니다. 현대군은 병력으로 전쟁하는 것이 아니다. 유럽 강국들의 병력이 모두 20만 수준이고
일본도 20만이다. 전쟁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도 현역은 17만이다. 그러나 이런 나라의 군사력이 결코 북한 대비 약하지 않다. 예. 오히려 월등히 강한 군사력이다. 예. 이게 바로 이제 이 감축을 주장하는 사람들 의견인데. 그때 말하는 군사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단순 병력만이 아니고. 그렇죠. 예. 예. 이제 병력 플러스 첨단화된 과학 무기 체계를 포함하는 것을 말하죠. 예. 근데 그게 좀 어폐가 있는 게 예. 제가 그 모병제를 반대하는 거 같은데 갑자기 반대 입장에서 좀 당황스럽긴 한데 예. 그 지금 일본과 독일과 프랑스 얘기를 다 하시는데 20만 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북한의 전력보다 월등하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프랑스가 군비 3위입니다. 지출. 그다음에 그러니까 4위 정도 되죠. 일본이 3위 정도 되고 하는데 한 35조에서 37조를 매년 거기다가 투자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전후에 그러니까 2차 대전 끝난 다음에 3, 40년 동안 계속해서 그게 누적이 돼서 지금의 어떤 군비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단순히 그러면 우리가 30만 원을 줄이고 국방비 지금 갖고 있는 국방비로 그 전력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느냐. 저는 불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본과 프랑스를 비교해서 북한하고 비교하는 것 그런 것들은 조금 우리 현실과는 좀 괴리되어 있는 주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병력 수를 비교한 거에 불과하지. 그러니까 북한에 110만이 있다고 20만을 갖고 있는 일본 대비 5배의 군사력이 있다는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군사력이라는 것은 병력과 거기에 무장돼 있는 각종 무기 체계 그다음에 또 정신전력 이런 것들이 이제 병력인데 그들 나라가 병력을 줄이면서 그런 엄청난 군사력을 갖게 되는 데는 많은 돈이 소요됐건 사실입니다. 네. 우리도 이제 30만 병력으로 줄이면서 북한을 능가하는 병력을 가지려면 분명히 돈이 많이 들 것입니다. 근데 현재 국방비 총위만 갖고 타국하고 비교할 수는 없고 우리나라 물가 상황이나 우리나라 현 상황을 고려한다면은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가 지금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30만의 병력을 줄이면은 사단급 부대가 한 병력이 10,000명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병력 10,000명 수준에 되는 육군의 사단이나 공군의 비행단 또 해군의 전단 이런 것들을 줄이면은 대략 10,000명당 한 3천억 정도 예산이 절감된다는 연구 결과 보고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30만을 줄이면은 30개 부대를 줄인 효과가 있으니까 연 9조 원의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모병제로 가게 되면은 한 10만 명 남짓 그 모병을 해야 되는데 대략 급여로만 가는 게 한 2.5조 원 되는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됩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플러스해서 각종 피복, 숙소 이런 복지 증진해서 돈은 더 증가되기 때문에 9조 원 정도 절감된다는 이 비용으로 다 충당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다소 증가 소요가 있지 않을까 타국의 예를 봤을 때. 그러나 그렇게 이렇게 병력을 줄여가면서 남는 운영 유지비로 군사력을 건설하고 또 급여를 줘서 모병을 하면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네. 송 변호사님? 예, 제가 아까 좀 수치에 좀 오류가 있었는데 저희 국방비가 우리나라 국방비가 37조 정도 되고 일본의 국방비가 한 57조 정도 되거든요. 예.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중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게 이릉타당하긴 한데 그러니까는 계속해서 현대화 시키는데 병력을 현대화시키고 무기를 첨단화하는데 이만큼의 그러니까 일본하고 단순 비교했을 때부터 이게 벌써 거의 한 십몇 조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 돈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30조 그러니까 30만 명으로 픽스를 했다면은 그 정도 전력으로 가는데 그 돈이 들어가는데 십몇 조가 들어가는데 그게 하루 그러니까 한 해 두 해가 아니라 한 10년, 15년 정도 계속해서 누적적으로 거기에 국방 예산에 그렇게 투여가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런 지금 우리나라 경제력에 있어서 그런 여력이 있겠느냐라는 게 조금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첨단 무기 확보하는데 한도가 있나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죠. 그렇죠. 돈이 얼마가 쏟아져 들어갈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우리가 무기 체계를 갖추느냐, 그래서 얼마나 많은 돈을 이 무기 체제로 확보하는데 투입하느냐라고 하는 굉장히 고대 정책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예. 네. 돈을 얼마나 투입해야 우리가 원하는 군사력을 갖게 될지는 이건 저희가 책상 위에서 단순하게 계산해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네. 우리가 필요한 돈이 얼마나 들지를 한번 분석해보고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조달할 것인지 검토해보고 그래서 결론을 내야 됩니다. 지금 저희들은 지금 모병제 논의를 하면서 그 예산 폭탄 문제를 큰 걸림돌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어느 누구도 깊이 연구를 해보고 워게임을 해보고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더 깊이 연구하고 분석하고 가능한 대안을 찾아서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송 변호사님. 예, 일단은 뭐 논의를 해봐야 돼. 깊숙하게 논의를 해봐야 되는데 근데 문제가 지금도 논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두 분께서. 예, 맞습니다. 저희가 근데 좀 이제 모병제로 전환된다라고 하는 게 일단은 모병제로 전환되고 나면 다시 징병제로 돌아오기는 불가능합니다. 국민들이 그렇겠죠. 그거를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런데 향후 모병제를 했는데 향후의 어떤 안보 환경이라든지 진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예상하고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초과해서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징병제는 이제 못 돌아오거든요. 그 딜레마를 겪고 있는 나라가 지금 대만입니다. 네. 대만에서도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을 한다고 하지만 지금 다시 브레이크가 걸려 있는 상태거든요. 거기서 군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맞습니다. 군대들 안 가려고 그런다면서요? 예. 그래서 모병제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도 뭐 군 구타미 가혹행위 때문에 뭐 모병제로 전환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뭐 섣부른 예단이긴 하지만은 그러니까는 군내 어떤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병제로 전환하는 나라치고 모병제가 성공한 케이스가 없다. 네. 진짜 국력이 올라가고 병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서구 유럽처럼 자연스럽게 모병제로 전환되는 게 맞지. 이런 어떤 뭐 인권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모병제 얘기가 나와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네, 인권 문제 얘기는 뭐 오늘은 예, 맞습니다. 하지 않도록 얘기했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처해 있는 안보 상황에서 자 이게 모병제가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한다고 해도 가능할 것인가? 그래도 괜찮은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은 110 물론 이제 다른 무기 체계로 말해서 우리하고 상대가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많이 있는데 어떻게 괜찮다고 보시나요? 예, 저는 이제 괜찮다는 의견이라서 지금 이제 토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 나라는 이미 이제 우리나라는 국방 계획을 수립할 때마다 병력을 줄여서 정형화하고 과학화하고 그래서 군사를 증진시키고 결국 한 2020년경에는 모병제로 전환한다 하는 게 이미 전제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얘기는 병력을 감축하고 정형화시키면은 대북한 대비 얼마인지 안보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전제에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실제로 지금 그렇게 병력을 대폭 감축해 보지 못하는 것은 이제 2005년, 6년, 7년에 만드는 국방 계획만큼 군사비가 투입이 안 돼서 정상적인 전력 증강이 어려워진 점도 있고 또 뭐 다른 요인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아주 면밀히 검토해서 정말 돈이 얼마나 필요한가 또 돈이 부족하면은 국민적 공감을 얻어서 국방비를 정액할 수도 있고 또 모병제를 도입하는 시기를 늦출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은 충분히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책상에 앉아서 이 돈 갖고는 안 돼라고 포기해버리면은 영원히 못할 것입니다. 현재 북한하고의 대치 상황에서도 모병제 추진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이십니다. 송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글쎄요라고 예,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고 사실은 북한의 군사력의 실체라는 것들이 정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북한 군사력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일종의 뭐 비대칭 전력이라고 하죠. 핵무기라든지 아니면 화학탄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지금 모병제로 전환이 된다면 30만 명 전환이 된다면 북한의 어떤 위협에 대해서 그거를 완벽하게 다 막아낼 수가 있느냐. 아무리 현대화한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저는 약간 조금 지금 일반 제가 이제 뭐 군인이 아니지만 조금 두렵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혹시 말이죠. 이 병력 감축을 할 경우에 가장 많이 감축된다고 하는 쪽이라면 역시 육군이 아닐까 싶은데요. 해군이나 공군에 비해서. 그렇죠. 이제 육군 병력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거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점에 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아예 주 감축 대상이 육군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많은 의견들이 있을 수 있는데 뭐 육군을 감축하건 뭐 해공군을 감축하건 해공군도 일부 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식으로 군사력을 만들고 군 제도를 만들었을 때
우리가 대북한 완벽한 국가안보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를 면밀히 검토해 보면은 그런 구조가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네. 면밀히 검토해 보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육군, 그러니까 제가 육군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네. 육군의 어떤 실상을 보자면 비효율적이고 인력을 줄여야 될 부분들이 가장 많이 있는 데가 육군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육군이 들으면 섭섭할 예, 저도 육군 출신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일단은 예를 들어서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뭐 사단에 근무를 한다라고 하면 사단에는 사단장 바로 밑에 부사단장이라는 직위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대령 두 분이 계신데 이분들은 예편을 하기 얼마 안 되는 어떤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두 분이 있고 또 후방사단 같은 경우에는 후방사단 예비사단 뭐 이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거기는 동원이 됐을 때 완충이 되는 사단들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너무 많은 인력들과 또 높은 계급의 어떤 그 장성급 그런 인원들이 거기 다 이렇게 앉아 있거든요, 사실은. 네. 그래서 육군의 입장에서는 아마 모병제를 반대할 충분한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리가 없어지거든요. 네, 자리가 없어집니다, 정말. 네. 네, 알겠습니다. 혹시나 말이죠, 징병제와 모병제를 병행할 수도 있다. 일정한 기간 동안이든가 말이죠. 예. 그런 생각들에 관해서는 안 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모병제로 이게 가면서 그 일정한 기간 동안에는 예를 들면 복무 기간을 굉장히 단축시킨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방법들도 있을 텐데요. 그 점에 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그거는 지금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한 나라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과정들을 다 겪었습니다. 네. 네. 대만의 경우도 모병제와 징병제를 서서히 혼합해 가면서 완전한 모병제로 가고 있는 상태고요. 네.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서구 유럽 조차도 그런 과정들은 다 거쳤거든요. 네. 우리도 한 번에 지금 모병제로 간다라고 하는 건 진짜 꿈 같은 얘기고요. 네. 징병제와 모병제가 어느 일정 기간 동안을 혼재해서 가야 됩니다. 그건 뭐 너무나 명확한 사실이죠. 네. 예, 그럼요. 예. 우리 변호사님 뭐 일치하시네요, 그냥? 그 점에 대해서는 그 과도기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말씀드렸듯이 어마어마한 예산 폭탄이 예상되고 또 국가 안보 문제가 달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충족하면서 가능한 방법을 시기를 선택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도 부사관들을 늘리고 있지 않습니까? 늘리고 있지만은 간부 저희 지금 부사관 목표가 전체 간부가 전체 병력이 한 40%까지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40%로 안전하게 늘려면은 아마 모병제 전환하는데 상당한 모멘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네. 그 부사관들이 많이 늘려서 정말 직업으로서 정말 나라에 봉사하겠다 하는 나라를 지키겠다는 뜻으로 그런 정예 부대가 된다고 한다면 징병제 부분은 조금씩 이제 조정을 해 나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거기는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부분에. 네, 그러시군요. 오늘 모병제에 관한 토론을 했는데 뜻하지 않게 두 분의 의견이 상당히 일치하는 부분이 발견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 생각되고요. 군 인권 문제뿐만이 아니라 국가 안보 전략 측면에서도 앞으로 이제 장기적으로는 모병제로 가야 한다는 데 대해서 두 분이 일치하셨고요. 그런데 그 과도기적으로 병행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도 일치하신 점에 있어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또 두 분이 똑같이 결론을 내주신 분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좀 이제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본격적인 검토를 좀 해봐야 한다고 하는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네, 정치적인 수사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모병제 얘기가.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예비역 공군 준장이시죠. 진호영 장군님 그리고 전 군 사법에서 근무를 하셨었죠. 성주목 변호사님 두 분 함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반도유보라 김일욱입니다. 역시 동탄이 신도시하면 시범단지죠. 9월 시범단지의 마지막 유보라 아이비파크 4.0이 찾아옵니다. KTX 동탄역과 중앙공원 게다가 복합화 초교 혜택까지. 와우! 역시 마지막이라 더 대단하네요. 반도 유보라 아이비파크 4.0 문의 031-8003-1800. 효주 언니 타이어 공기압이 뭐야? 효주 언니 얼라이먼트가 뭐야? 언니 타이어도 보험이 있어? 언니 윈터 타이어로 바꾸면 쓰던 타이어는? 릴렉스. 그냥 마음까지 맡길 수 있는 T스테이션 가서 스마트 케어 받아봐. 알아서 다 해줘. 한국 타이어. T스테이션. 잘생겼다. 우리 모두 잘생겼다. 잘생긴데 무슨 이유 필요한가요? 기죽지만 힘을 내봐. 그대로도 잘생겼어. 챙겨줘서 고마워요. 잘생겼다.
광대역 LGA SK텔레콤. 네, 오늘 한국을 방문한 프란치스코 교황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길 기대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4800번님께서는 점점 팍팍해지는 한국 사회의 화해의 메시지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적어 주셨군요. 네. 6249님께서는 갈등과 다툼이 너무 많은 우리나라에 화해와 평화의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의견을 또 주셨습니다.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을 보내주십시오. 유료 문자입니다. 그리고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 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잠시 후 뉴스 들으시고 3부에서 뵙겠는데요. 네, 또 한 분의 문자 소개해 드릴까요? 1101님께서는 교황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 다 같겠지요? 라고 적어 주시면서 사랑과 평화의 마음을 늘 다투고 사는 한국 사람들에게 꼭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적어 주셨습니다. 우물정 0945번 문자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주간 경향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